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규현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요즘 텔레비전에 관심을 갖는 일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대통령 후보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뜨거운 논쟁 속에서 우리는 각 후보자들의 정치 철학이나 관심사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플라톤의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눈 크게 뜨고 좀 꼼꼼하게 따져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믿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자에게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국시대 첫 소식은요, 이 싱싱한 수산물 이야기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4월 제철 수산물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꽃게, 메기, 멸치 등등 정말 다양한 수산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만나볼 시일한 주인공은요, 특히 씹는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당진 장고항에서 만나보시죠. 언제나 다양한 먹거리를 주는 고마운 서해바다. 충남 당진의 봄은 실치와 함께 찾아옵니다. 실치포를 비롯해서 다양한 실치 요리가 전성시대를 맞았는데요. 봄철 별미 실치의 맛을 찾아 당진 장고항으로 떠나보시죠. 어스름한 이른 아침의 바다. 이곳은 충남 당진에 위치한 장고항입니다. 봄바다의 상큼함이 아침을 깨우는데요. 와, 아니 역시나 봄이 오니까 이 항구도 활기를 띠는데요. 특히나 요즘 이 시기가 장고항은 바쁜 때래요. 바로 실치잡이 때문인데 오늘의 주인공 그 실치 잡으러 제가 직접 한번 바다로 가보려고요. 어느 배를 타야 하나? 저 갈매기처럼 날아갈 수는 없으니 저도 배에 올라봤는데요. 선장님! 지금 바다 나가시는 거죠? 지금 바다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어머, 이거. 그래, 어이짜. 장고항에서 실치를 잡은 지 30년이 넘었다는 선장님의 배에 올랐습니다. 오! 실치그물! 바닷바람을 즐긴 것도 잠시, 금세 미리 쳐놓은 실치 그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그물이 예상과는 조금 다른 형태죠. 아니 근데 다른 일반 물고기 잡는 그물이랑은 다르게 생겼어요. 예. 실치가 작아가지고 그물이 아주 흙이장처럼 촘촘해야 돼요. 이야! 아유, 이건 아니라고? 아유, 그건 아니고 이쪽으로 왜 반대로 잡아서 실치는 벌써 올라왔어요. 와, 살아있어. 오, 실치 살아있어. 이것 봐. 살아있어요. 탱글탱글. 아니 근데 이거 어디 봐서 이게 생선 같아요. 너무너무 귀엽다. 투명한 몸매에 땡그란 눈만 보이는 실치는 배도라치의 치어를 가리키는데요. 봄 한철 잡히는 까닭에 당진에서는 봄의 전령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실치가 왜 실치인지 모양 보니까 알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은가루 같은데 눈이네요. 눈, 실치 눈. 네, 눈. 생선 눈처럼. 이게 자세히 보면 속에 내장도 보여요. 그렇게 아주 투명해요, 실치가. 그렇네요. 예, 이제 회로 먹을 수 있는 시기가 3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이게 이제 실치가 크면은 막 뼈가 억세져가지고 회를 못 먹어요. 이제 내장이 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쓰고 하면 잡숫지를 못하지. 선장님만 잡고 주워 드시지 마시고 저도 좀 한번 먹여주세요. 그래, 잡숴봐요. 제 손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오, 손에서 막 펄떡펄떡 껴요. 오, 어디? 이게 식감은 그거 같다. 왜? 곤약. 약간 곤약 씹는 식감이에요. 맞아요. 입맛 잘 아시네. 아니 근데 조금 짜다.
실치가 제철을 맞으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바다에 나가 그물을 걷어올리는데요. 그만큼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실치의 계절이 오면 이렇게 쭉 늘어선 실치포의 모습은 장구항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우와, 아니 제철 실치가 워낙 싱싱해서 횟감으로 먹거나 뭐 조리해서만 먹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이 되나 봐요. 저기 작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실치포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릇에 적당량의 실치를 담아서 손목 힘으로 촥! 마치 김을 만들듯 실치를 얇게 펴는 일은 보통 숙련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손목 스냅이 그냥 어머니 근데 이게 겉보기는 쉬워 보이는데 요령이 있나 봐요. 네, 요령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못해요 이거. 또 몇 년씩 해 먹어야 돼요 이거. 기술자가 있어요. 발에 잘 달라붙은 실치를 해풍과 햇빛에 잘 건조시키면 맛있는 실치포가 완성됩니다. 줄지어 늘어선 모습도 참 예쁘죠. 차례차례 해야 이따 뛸 때도 착착 고 순서대로 잘 걷어져요. 근데 이렇게 널어놓고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4~5시간이면 돼요. 자연이 만들고 사람은 그저 손길을 더한 실치포. 잘 마른 실치포를 하나하나 떼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 옛날 도시락 반찬으로 먹던 시절도 생각나고요. 맛도 있고 먹기도 간편해서 간식으로도 또 술안주로도 좋은 음식이겠죠. 요런 실치는 고추장 뭐 바를 것도 없이 프라이팬에다 기름 살짝 두르고 그냥 이거 몇 번 왔다 갔다. 왜 우리 김 굽듯이 그냥 구우면 그렇지 되나 봐요. 그렇지. 예. 실치 자체가 맛있으니까 그냥 별다른 뭐 조미료 없이. 그럼 이거 자체로만 맛있고 이거 먹으면 좋은 게라서 뼈가 튼튼해지고. 응? 하지만 역시 제철에 꼭 먹어봐야 할 실치 요리가 있으니 바로 실치 무침입니다. 반드시 이때 오직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실치 무침. 양념을 조금 넣고 네. 많이 넣으면 짤 수도 있으니까 조금 넣고요. 실치 조금 이렇게 넣고 같이 비벼서 이렇게 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색깔은 일단 합격. 새콤달콤. 네. 입맛 봄에 입맛 없을 때 네. 드시면 좋아요. 새콤달콤한 양념과 채소 그리고 싱싱한 실치회가 빚어내는 맛의 조화. 어른이나 노인들 분이나 애들이나 다 드실 수 있는 게 실치야. 아니 비리지 않네요. 비리지도 않고 그냥 맛있어요. 육질이 일단 굉장히 부드럽잖아. 연해요. 근데 뭔가 쫄깃쫄깃하고 탱탱해서 야채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궁합이 잘 맞나 봐요.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흔한 된장국도 실치를 넣는 순간 특별한 별미로 다시 태어납니다. 고소한 된장과 실치의 진한 맛이 어우러져서 한 번 먹는 순간 숟가락을 멈출 수 없는 맛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어제 술 드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드신 게 좀 유감이네. 이게 해장에는 진짜 와. 시원해. 그렇죠? 지금 별다른 거 안 넣으셨잖아요. 네. 된장, 실치. 실치, 시금치. 네. 근데 맛이 와 시원하죠? 네, 시원하고 개운해요. 비린내도 안 나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부침개. 간편하게 부칠 수 있는 이 부침개에도 실치를 넣으면 맛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지금
한창 이 시기에만 먹을 수 있잖아요, 실치. 네, 그렇죠. 별다르게 맛을 더하지 않아도 근데 실치 하나만으로 풍부하고 또 풍성한 밥상을 차릴 수 있으니까 이 당진으로 실치 드시러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봄 되면은 전국에서 장고항으로 실치 드시러 많이 오시고 계셔요. 장광 실치 드시러 많이들 놀러 오세요. 네. 지금 장고항은 실치가 풍년을 맞았습니다. 봄은 늘 짧아서 아쉽죠. 더구나 이 실치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시기는 더욱 짧습니다. 입안 가득 풍성하게 바다의 봄을 느끼고 싶다면 제철 맞은 실치가 있는 장고항으로 떠나보세요. 네, 이 실치가 실처럼 가늘긴 하지만 일단 씹는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익혀 먹으면 또 전혀 다른 맛을 또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5월이 되면 실치에 있는 뼈가 좀 억세져서 회로 즐기긴 어렵다고 하니까요. 회로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당진 장고항에서 이 실치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함께 하시면요. 실치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 있고요.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 여름 한번 시간 내셔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 동심의 어린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섞여 있는 전북 장수의 한 작은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이 학교는요, 전교생이 11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잠시 시간 내셔서 우리 아이들의 동심으로 한번 빠져보시죠. 햇살이 눈부신 봄날, 산속에 안긴 듯 자리한 작은 학교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 학교는 말이죠. 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1학년. 2학년 손 들어보세요. 2학년. 3학년. 4학년 3명입니다. 5학년 몇 명입니까? 일당 100이에요. 일당 100입니다. 자, 6학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아이 11명이니까 선생님 교수랑 비슷해서 정말 가족같이 1대1 과외식으로 수업이 가능하고 아이들의 배움터, 동화분교에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동화 속 세상에서 꿈꾸는 아이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땡땡땡. 아이들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벚꽃나무가 늘어선 꽃길을 걷는 시간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걸으니 리포터도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벚꽃길 걸으니까 어때요? 재밌어? 어떻게 재밌어? 어떻게? 꽃이 피니까 좋아요.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꽃도 보고 재밌어요. 전학간 선생님들도 오고 김은희 선생님 만나서 좋고. 산과 들 모두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배움터입니다. 이맘때면 도롱뇽 알이 부화한다는데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자연 생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기 깔려있어요. 여기 깔리면 어떡하지? 먹어야 돼. 돌에 깔려있지. 야, 동훈아, 너 이거 도롱뇽 알 처음 본 거야? 아니면 언제 또 봤었어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 얘네들은 지금 올챙이보다 빨리 까야지. 올챙이들 얘네들한테 안 잡혀먹으니까 더 빨리 까야 되는데 얘네 지금 늦었어. 건드리면 안 돼. 얘네 지금 늦었는데. 올챙이의 정신이 뺏긴 사이 그만 걷는 사람들의 행렬을 놓쳤습니다. 오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부지런히 쫓아가는 아이들. 우리가 쓴 책이야. 한번 읽어봐. 한번 나눠줄게. 꽃길 걷기를 마친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책의 그림과 글은 모두 아이들이 1년간 준비한 작품입니다. thank you. 뭐가 그게 친구예요? 동화 학생? 동화 학생.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들의 동화책. 글도 그림도 모두 아이들의 작품인데요. 아이들이 겪은 일상을 그대로 녹여낸 그림 동화. 동화골 이야기나무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어디 태연이가 생각하는 컴퓨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봐요. 같이 시작. 나는 컴퓨터입니다. 오늘도 태연이는 인터넷에 들어가 유튜브를 봅니다. 프로그램들은 윙 소리를 내며 옵니다. 그래서 태연이는 시끄러워 나를 8시에 잠재웁니다. 나는 바이올린입니다. 소연이가 나를 활로 간지럼핍니다.
그러면 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를 냅니다. 바이올린이 우리가 바이올린을 킨다고 생각했는데 바이올린은 뭐 한다고 생각했어요? 막 간지럽 피운다고 생각하고 있죠? 미르는 뭐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은 드디어 내가 쉬는 날이 왔다. 미래의 어머니가 다른 잠바를 입으라 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시작이었다. 내가 심심해서 옷들에게 놀자고 했더니 옷들이 싫어! 넌 우리랑 다른 잠바잖아! 그러고 지들끼리 쫑알쫑알거린다.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어떤 동화인 거죠, 이게? 자신이 어떤 사물이 되어서 거기다가 자신들이 겪었던 어떤 체험에 상상력을 더해서 한 편의 동화를 완성하는 거예요. 네. 이 자연 속에서 뒹굴면서 정말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느낀 아이들이라 글 속에 자연이 그대로 묻어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뭐 예전에 말도 키우고 동물들을 정말 사랑해요. 네. 그래서 하찮은 것들도 되게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더라고요. 책이 나온 후 아이들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쓰면서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들래 표고버섯 물고기가 돼가지고 이야기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는 게 재밌었어요. 책 나왔을 때는 제가 직접 글을 쓰고 그 위에 책으로 나오는 게 정말 뿌듯하고 상쾌했어요. 아쉬운 건 없었었어? 아쉬운 거요. 그림을 너무 못 그렸어요. 읽다 보면은 선생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생각 이런 거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만의 생각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기의 아픔도 이렇게 드러내면서 함께 치유되는 그런 과정. 구체적으로 좀 그 생각나는 기억에 남는 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수 같은 경우는 유학센터에 오게 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게 된 거잖아요.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일 수 있는데 복돌이라는 강아지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치유되고 그 동안의 아픔들을 해결해가는 과정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동화본교의 3교시 특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나뭇잎으로 무엇을 만드는 걸까요? 오늘 배를 만들어 볼 건데 배가 뜨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가벼워요. 가벼워야 되고 맞아. 가벼워야 돼, 맞죠? 그럼 쇠인 배는 철이잖아. 배는 철이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그건 조금 더 다음에 탐구하시기로. 따스한 햇살, 살랑거리는 바람, 그리고 배로 변신하는 나뭇잎. 아이들은 오늘도 동화 속 세상에서 자라갑니다. 야, 다 만들었어? 와, 봐봐. 야, 근데 이거 좀, 야, 아저씨 잘 만들지 않았냐, 이거? 와, 그지? 잘 만들었지? 야, 너 도시 없는, 오! 야, 동원아, 너 봐봐. 너, 와, 잘 만들었다, 이거. 네가 만든 거야? 아, 선생님이? 네가 만들었다. 야, 선생님 만들어준 거구나. 와. 다 갈까요, 선생님? 전복될 것 같아. 여기다가 개미 붙여가지고 띄웁니다. 자신이 만든 나뭇잎배가 물 위를 잘 건널 수 있기를 바라며 배를 띄워봅니다. 뒤집어진 상태로 쭉 가는 거. 오, 잘 갔는데? 서양 제비꽃이야. 우리나라 제비꽃은 조금 더 작고 보라색이 진해. 외래종이라고 해서 귀하식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잘 번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선생님, 이거 주황색 이거 뭐예요? 아, 어떻게 그것까지 관찰을 했네. 지금 주황색 위에 뭔가 뾰족하게 손잡이 같이 생긴 게 뾰족 나와 있죠. 걔가 암술이에요. 그리고 그 주황색 걔네들은 주변에 있지. 걔네들이 수술. 도끼풀로 꽃반지를 만들던 추억이 있으신가요? 동화 속 아이들은 제비꽃 반지로 추억을 쌓아갑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릴 무렵 아이들을 위해 요리사를 자처한 분이 계십니다. 민수와 효은이를 돌봐주시는 큰어머니의 넉넉한 한상에 신이 난 아이들.
잘 먹는 아이들의 모습만 봐도 행복해집니다. 야, 맛있어? 네. 참외도 먹어?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서준 1학년 되니까 진짜 막 인사도 잘하고. 진짜 동아분교는 제가 어디 가서도 정말 크게 큰 목소리로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어느 학교보다도 다양한 그런 방과후 프로그램을 애들에게 정말 부모님이 잘 여기 시골이라서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동아분교는 해주고 계시거든요. 선생님들 의욕도 굉장하시고 프로그램이 정말 애들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동화 속 세상에서 배우고 꿈꾸는 아이들에게 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나무가 많아서 좋아요. 좀 사람이 적으니까 한 명 한 명 다 소중한 것 같아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는 저희 학교 수가 적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자연을 벗삼아 자라는 아이들의 배움터, 동화 분교. 앞으로도 아이들의 동화가 멋지게 그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 시각 8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밤새 조금씩 내리던 비는 오늘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는데요. 기온도 크게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대체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또 기온도 평년 수준인 20도를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거 유의하셔야겠고요. 대기 역시 점차 메말라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요즘 보면요,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전통을 잇는다는 거, 옛것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자, 지금 만나볼 이 주인공은요, 한번 맥이 끊길 뻔한 집안의 가양주를 대를 이어서 담그고 있는 분입니다. 자, 지금 만나보시죠. 몸에 좋은 12가지 한약재를 넣어 빚는 특별한 술이 있다. 바로 함양박 씨 집안에서 18대째 내려오고 있다는 전설의 술, 신선주다. 명맥이 끊길 뻔한 위기의 순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술로 다시 숨쉬게 됐다는데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청주시 비하동. 건축 설계,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아담한 인테리어 회사가 있다. 이곳에서 신선주 이수자 박준미 씨를 만났다. 술 빚는 사람이 컴퓨터 작업에 도대체 무슨 일일까? 25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그 도면 작업,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것만 하다가 또 아이들도 길러야 되고 하니까 또 돈도 필요하고 사실은 그래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타공인 베테랑 인테리어 사업가 박준미 씨. 요즘은 아들에게 건축 노하우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다. 초보잖아요. 그냥 이제 막 졸업한. 그래야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 이제 누를 안 끼치려고 많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사업을 맡길 거란다. 말하자면 인수인계 과정.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지만 두 가지를 하기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게 뭐 오다 따는 것부터 도면 작업, 현장 그 소장 일하는 것도 너무 감각도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술에 올인하려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지금 몇 년 가르쳐서 아들한테 인수인계 다 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모 산자락에 있는 아담한 한옥. 준미 씨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현암제는 신선주를 빚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술 연구소다. 지난 8년 동안 신선주를 잇기 위해 새벽마다 이곳에 와서 술을 빚었다. 신선주는 과정마다 수많은 손길이 가야 완성되는 술.
항아리를 소독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다. 예전에 시골에서도 그런 항아리 소독하고 뭐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셨었어요. 마음속에 이제 정성을 들여갖고서 술을 빚어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었어요. 일찍이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이 청주 미원면에 있는 두산 신선봉에 정자를 짓고 벗과 함께 즐겨 마셨다는 신선주. 박준미 씨 집안, 그러니까 함양 박 씨 집안에서는 400년 대대로 이 신선주를 빚어왔다. 양조장집 9남매 가운데 6째 딸로 태어난 준미 씨. 아버지는 술을 빚고 어머니는 고두밥 짓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냥 엄마가 버무리라면 버무리고 그냥 항아리에다 놓으라고 하면 넣고 그냥 그랬었죠. 어릴 적부터 술은 마음과 예로 빚어야 한다고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듣고 또 들어왔다는 준미 씨. 술 빚는 일이 여간 고되고 힘든 일이 아니란 걸 알기에 한때는 일부러 멀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이 운명인지 8년 전부터 신선주 대를 잇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공개 시연하고 하는데 저희 부스만 벼 있었어요. 그냥 충북무형문화재 4호 신선주, 청주 신선주가 벼 있어갖고 이제 아버지 모시고 행사장에 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는 뭐 이렇게 술 빚을 생각은 없었는데 아버지가 술 공장을 확장하시면서 이렇게 주변에 이제 좀 안 좋은 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거를 사업을 키우시려고 하다가 워낙 집안이 몰락하다 보니까 술 재료 살 비용조차도 없어갖고 그러고 사시고 계셔갖고 제가 그때부터 술 재료 사서 빚어서 아버지한테 이제 가지고 행사장에 나가셔라.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제가 이걸 해드리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빚게 됐어요. 어머님하고 같이 셋이서 빚어서 이제 아버지가 행사 때 당당하게 가져 나와셔서 행사하시고 시연하시고. 조부가 쓴 현암시 문합집에는 신선주의 효능과 일화가 적혀 있고 신선주 기능 보유자인 아버지는 딸에게 술 빚는 비법을 전수해 주었다. 현암시 문학집에 써놓으신 거 그거 저한테 읽어주시면서 그 효능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효능이 있다는 거. 신선주 능변백발 반노환동 연년익수여. 동의보감에도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서책에도 신선주는 백발을 바꿔놓고 늙음도 돌이키고 수명도 늘어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효능은 재료로 넣는 한약재 덕분일 것이다. 숙지황, 감구, 육개, 하수오 등 12가지의 약재를 달인 물로 술을 빚으니 그야말로 약주 중의 약주다. 사실 신선주 빚는 일은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사업으로 유지하기는 더 힘들다. 때문에 마음먹기 힘들었다는 준미 씨. 하지만 결심한 이후에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고두밥을 찌고 약물을 다리고 치대는 법까지 아버지에게서 하나하나 배웠다. 올해 84살 되신 준미 씨 아버지는 이제는 술 빚기를 많이 힘들어하신다. 손으로 꾹꾹 누르시고 꾹꾹 이렇게 꾹꾹 누르시고 꾹꾹 푹 담궈 괜찮아. 푹 담그셔도 괜찮아. 그 한약 재료부터 정말 정성을 엄청나게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무슨 어렸을 때 술이라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아, 보약을 빚어서 드시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드시는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정성 들여가고 또 약재를 선별해서 하고 이런 것들 좀 알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잘하시는데. 힘은 약해지지만 한약의 효능만큼은 아직도 줄줄이 꿰고 있는 아버지. 준미 씨는 아버지가 얼마나 술에 애정과 열정을 갖고 살아오셨는지 느껴져 마음 아플 때가 많다.
요즘 같아선 가업을 잇게 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기도 한다고. 술창고의 항아리는 하루 이틀 지나면 술이 익는 소리가 들린다. 서서히 그 항아리가 따뜻해지면서 안에서 이제 발효 시작을 해서 이제 뽀글뽀글 소리를 내면서 활성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그러다가 거의 48시간 정도 정점이 되면 이거를 바로 급냉을 시켜야 돼요. 10도 이하로. 주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선주는 정말이지 예민하고 까칠하다. 하지만 관심받은 만큼 술맛으로 보답하는 예를 아는 술이기도 하다. 술을 빚은 뒤 맑은 발효주는 약주 신선주라 부르고 이를 중류하면 소주 신선주가 된다. (40도) 정도의 도수에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는 신선주. 지난 94년에는 충북 무형문화재 4호로 지정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술이 됐다. 술을 증류하는 날이면 손님을 초대하기도 한다는 준미 씨. 지역에서 문화예술가로 활동하는 두 분이 술 익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 정점에 알고 올라갔을 때 바로 급냉하고 이런 거 조금만 시기만 조금 놓치면 바로 이게 술이 막 산패가 와요. 쉽게 맛볼 수 없는 귀한 술. 지인들은 이미 신선주 맛에 흠뻑 반해버렸다. 한 모금 척 들이키면은 우선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 그냥 입안에서 그 향기가 싹 도는 거를 그냥 그 음미를 하게 돼요. 은근히 좀 취했다가 깰 때도 언제 깼지 모르게 딱 깨고 전혀 뭐 술 먹었다란 표가 안 날 정도로 뒤끝이 이렇게 맑고 깨끗합니다. 결국 이 신선주를 빚었을 때 그 한약을 집어넣은 동기는 그런 그 무병장수와 신선 뭐 이런 그 컨셉에서 그 한약재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 이 신선주가 그 지향하는 것은 과거에 뭐 고은 지추원이 꿈꿨던 것처럼 그런 그 신선이 되는 꿈을 담은 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준미 씨는 신선주를 많이 판매하는 상업적인 술로 만들고 싶지 않다. 그것보다는 역사 문화적인 술로서의 가치를 높여보고 싶은 욕심이 훨씬 크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많은 조언을 듣고 있다. 사라질 뻔한 400년 전통의 술을 자신의 손으로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준미 씨. 앞으로 짊어질 책임감도 크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련다. 이제 제 생각은 제가 아무래도 이걸 하니까 용기를 굉장히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아예 다 포기하고 계시다가 할아버님께서 이 술에 대한 그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했던 걸 더 잘 이어서 그게 변질되지 않게끔 그분들 뜻을 잘 받들어서 이제 앞으로 그 이제 보존을 하고 그렇게 해갖고서 계속 쭉 좀 제대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박준미 씨의 그 바람이 400년 전통의 신선주에 담겨 세상에 널리 전해지길 바란다. 네, 박준미 씨는 8년 전부터 이 신선주를 빚고 있는데요. 이게 판매를 위해서보다는요, 이 집안의 가양주를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 판매보다는 술 빚기 체험 행사 위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400년 전통을 이어온 이 신선주가 앞으로 우리 곁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성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단연 녹차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보성에는요, 녹차 말고도 이 먹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자, 그것들을요, 지금부터 보성 회천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전라남도 남부의 중앙에 위치한 보성. 녹차와 소리의 고장 보성, 그 중심에 회천이 있습니다. 따스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에서 자란 싱그러운 녹차와 맛 좋은 감자, 애절하고 구성진 판소리의 성지. 맛과 멋이 어우러진 보성 회천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초록물결 일렁이는 보성. 보성은 사철 푸르른 차밭이 펼쳐져 있지만 특히 이맘때가 되면 연한 찻잎들이 돋아나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오! 오늘 보세요! 오른쪽, 왼쪽, 뒤! 완전히 푸르른 이곳은 녹차소 보성입니다! 보성에서도 회천은 가는 곳마다 드넓은 차밭이 펼쳐져 있어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되는데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찻잎 따는 모습마저도 이곳에서는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4월 이맘때가 되면 찻잎을 따느라 아주 분주하다고 해요. 찻잎 따고 계신구나. 안녕하세요. 좋은 구경 많이 하네. 좋은 구경이에요? 제비 쌔바닥만 할 때 뜯어야 최고 좋은 녹차요. 제비 쌔바닥만 할 때요? 그럼. 제비 쌔바닥, 쌔바닥이 뭔 쌔바닥이 뭔 바닥이에요? 제비 몰라? 참새. 참새. 쌔바닥. 요 쌔바닥. 그럴 때 뜯어야 최고 상품이 좋은 상품이요. 참새 혓바닥만 할 때 따야지 최상품이시라고. 4월 20일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하는 고구. 이 즈음에 돋아난 어린 찻잎은 참새 혓바닥을 닮았다 해서 작설차라고 하는데요. 이때 딴 찻잎으로 차를 만들면 잎이 연해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아니 할머니, 근데 이거 하나씩 따보려니까 와, 이 넓은 녹차밭에 이 녹차잎 언제 다 따요? 인부자 많이 얻어갖고 오라는데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없어. 어쩌가면 살려갖고 오라고 진짜라. 작년에 죽었던 사람 같이 살려갖고 오라고 한다. 진짜요?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 어디가 하면 그 소리가 나오냐? 그니까요. 제가 좀 제 친구들을 좀 불러다가 언제 한번 와가지고 일손 좀 보태드려야겠어요. 그러지. 그러면 괜찮겠죠? 점점 뜨거워지는 봄 햇살에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찻잎. 부드러울 때 따야 하기 때문에 회천 어머니들은 1년 중 이때가 가장 바쁩니다. 그래서 저도 일손을 좀 보탰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녹차 하면은 보성 것만 찾을까요? 녹차가 보성과 공기 좋고 여기 회천도 얼마나 공기가 좋고. 공기가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이곳의 녹차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천혜의 자연환경 때문입니다. 등량만을 끼고 있는 회천은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가 만나 연중 안개가 많이 끼는데요. 덕분에 자연 채광이 돼 찻잎이 부드럽대요. 와, 하나하나 따기는데 저 이만큼이나 땄어요, 한 바구니에. 많이 따셨네요. 이제 부으면 돼요? 네. 열심히 딴 이 녹차잎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놔두면은 네. 이게 지금 발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서 바로 차를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얼른 가요. 어우, 귀한 우리 녹차잎 아주 모시고 가야죠. 아주. 이른 아침부터 딴 찻잎은 바로 가공을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차 농사를 짓기 때문에 웬만한 집에서는 차 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한 대 봐서 이렇게 덮으면 더 편할 텐데 따자마자 이렇게 갖고 와서 덮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따는 부위에서 발효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예,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효가 일어나요. 만약에 발효가 일어나게 되면은 녹차로서의 그 상품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으로 이제 덮는 게 이루어지나요? 저 가마솥에서 차를 250도, 200에서 250도 내외로 차를 덮어낼 겁니다. 뜨겁게 달궈진 가마솥에서 30여 분 살살 주무르며 덮은 찻잎은 돌돌 말아지도록 이렇게 비비는데요.
이런 작업을 두어 번 반복하다 보면 구수한 향감 도는 수제차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70도의 미지근한 물을 부어 우려내면 연초록의 맑은 녹차 한 잔 완성! 향도 너무 좋아요. 예. 더구나 이 녹차밭에 둘러싸여 이 새소리를 들으며 이 녹차를 먹노라니 녹차 맛이 진짜 엄청 좋게 느껴지겠어요. 네. 와, 진짜로 너무 맛이 좋아요. 예. 먹고 나서 이 혀에 남는 이 맛도, 이 남아있는 맛도 너무 좋아요. 와, 마셔보니까 알겠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고성이 왜 그렇게 녹차로 유명한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완전히 명품이네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초록으로 물든 보성 회천의 차밭. 이곳엔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초록들판으로 발길을 옮겨봤는데요. 어이구, 할머니들 작업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오유. 아니,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이쁜 양반이 오실까? 아따, 어디서 왔을까? 예. 할머니들. 예. 바쁘시네. 예. 바빠요. 이거 감자 아니에요? 감자? 예. 감자요. 감자가 제일 맛있는 감자. 회천은 아주 지금 녹차잎 따랴 하우스 감자 캐랴 바쁘네, 바빠. 네, 보성 회천은 천물 녹차에 이어 감자가 막 나오는 때라 요즘이 농번기철입니다. 이 감자는 1월에 심었다는데요. 석 달 만에 이렇게 실하게 여물었습니다. 땅을 파자 주렁주렁 실한 감자들이 줄줄이 딸려 나왔어요. 보니까 전부 다 또 노지 재배던데 여기는 또 하우스예요. 왜 하우스로 하세요? 해풍 좀 맞게 하우스 딱 걷어버리시지. 하우스에서 더 맛있어. 하우스는 가격이 이렇게 그 고단가에 이렇게 출하가 되고 보통 노지 것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출하가 되면서 이제 홍수 출하를 피하고 이런 이점이 있어요. 근데 따뜻하니까 또 이렇게 기름을 가온을 안 시키고 전혀 이렇게 무가온으로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병온기로 땅을 갈아엎자 흙 속에서 탐스럽고 실한 감자가 알토란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천은 감자로도 유명한데요. 이 또한 청정해역 등량만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해풍과 비옥한 토양 덕분이에요. 주워 담는 게 일이네요. 와, 신난다 근데. 와, 기분 엄청 좋다. 올 봄감자는 완전 풍년. 어찌나 잘 됐는지 캐놓은 걸 주워 담기 바빴습니다. 이런 게 바로 수확의 기쁨 아니겠어요? 늘 이렇게만 되면 땀 흘려 농사 지을 맛이 나겠죠. 감자가 실하게 좋네. 감자 그렇지. 자랑 좀 한번 해줘요. 그렇지. 이거 손이라 겁나 맛있고 아무데 도도 안 썼고 겁나 좋은 감자요. 그래 아무나 이런 감자 못해. 여기 회천이나 되니까 하지. 감자 먹으면 뭐가 그렇게 좋아요? 감자 먹으면 뱀비도 좋고 어디든지 안 단 데가 없어. 감자 먹으면. 나가시방 90이 내일 모레는 이렇게 건강해. 우리 할머니 감자 많이 드시고 백살도 딱 거뜬하게 사셔야겠네. 나는 순전 감자만 먹고 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해. 그거 아세요? 실제로 장수국가들을 보면 감자가 주식이에요. 그만큼 감자는 건강식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우리 어머니들 90이 가까운 나이에도 이렇게 거뜬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캐고 담고 했더니 슬슬 출출했는데 마침 주인 아저씨가 새참을 내왔습니다. 새참은 다름 아닌 삶은 감자! 진짜 이 하우스 안에서 감자 수확에 선별의 포장이 이제는 먹기까지 뜨거. 오, 진짜 이 하우스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네요. 예. 이제 막 캔 햇감자라 맛있기도 했지만 청정해역 등량만의 해풍을 맞고 자라 더욱 맛있는 회천감자. 포근포근한 게 어찌나 맛있던지 입청잔 돼 있는 줄도 모르고 뜨거운데도 일단 먹고 봤습니다. 아유, 저는 회천에서 감자 맛의 새로운 경지를 맛봤다고나 할까요? 와, 보성 회천 감자 유난히 포근포근하니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회천 감자 할머니 자랑 좀 해주세요. 할머니부터 큐! 우리 감자인데요 겁나 맛있고 밑도 잘 들고 겁나 안 줬어. 겁나게 줬어. 우리 할머니 큐! 감자 요런 감자 어디 가면 함부로 없어요. 여기나 있지. 겁나 맛있고 좋은 감자를 몸에도 좋고
어디든지 안 단 데가 없어 감자 이것은. 어디 가서는 맛 못 보는 감자야. 못 봐, 한 번은 못 봐. 아, 우리 이장님. 예. 예, 감자자랑 큐. 우리 그 맛있는 감자 먹으러 해천으로 오세요. 회천 감자가 최고야. 보성 회천의 맛에 이어 이번엔 회천의 멋을 찾아 나섰습니다. 보성하면 흔히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알고 보니 회천이 판소리의 성지더라고요. 득음문. 와, 이 문을 지나면 득음을 하는 건가?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그 판소리를 상당히 좋아하신 거지만. 아우, 보성 그래도- 회천에 또 이런 곳이 있네요. 아, 제가 우리 판소리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아, 여기 찾아온 사람도 물론 판소리 좋아하게 찾아오지. 얼쑤 좋다. 구경 좀 시켜주세요. 판소리의 성지 보성 회천에 자리한 판소리공원. 그럼 한번 둘러볼까요? 보성 회천이 판소리의 성지예요? 여기서 생가에 태어나서 생활했던 분이 정민 선생님이 여기서 평생을 살면서 우리나라 판소리계 전부를 여기서 배출을 해 나왔던 터전. 서편제에서 뿌리내린 보성소리. 이곳은 보성소리라는 판소리 명가를 일궈낸 정흥민 명창을 기리기 위한 곳인데요. 웅장하고 막힘없는 보성소리는 그 해에 전파돼 전국의 내로라는 명창들이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로 보면 한 300년 이상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제일로 전라도에서 판소리를 선호를 했단 말이에요. 제일 좋아했어. 그렇게 판소리면 사투리가 많이 들었어. 전라도 사투리. 그래서 전라남북도에서 옛날부터 판소리를 제일로 좋아했고 많이 공부를 하고 배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판소리공원 야외마당엔 신청전을 비롯해 판소리 5바탕을 표현한 모형이 있어서 우리의 판소리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선 실제로 일주일에 2번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소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수업이 없어 아쉽더라고요. 지금 오늘 하루 보성 회천을 쭉 돌아보니까요. 너무 신이 나서 판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이리 오너라, 보성으로 오거라. 얼쑤. 저리 갔거라 득대를 보자. 보성으로 쇼. 드넓은 차밭에 싱그러움이 가득한 차의 고장. 맛 좋은 감자가 탐스럽게 연그러가는 맛의 고장. 판소리의 성지이자 소리의 본고장인 예술의 고장 보성 회천. 회천은 맛과 멋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땅입니다. 마침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 보성 다양 대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면요, 찻잎도 따실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보성 우리 지역에서 멀지 않으니까 한번 시간 내셔서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시민들이 직접 판매하고 구매하면서 오랜 친구나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나눔 장터 여수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오는 5월 13일 토요일 여수 거북선공원 잔디광장에서 진행되는데요. 지금 그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나요,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접수는 5월 1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본격적인 농번기입니다. 광양에서는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만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분여화 등으로 매실 적기 수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매실 농가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일손 돕기 참여를 원하는 단체도 신청을 하면 됩니다. 5월 10일 수요일까지 광양시 관내 농협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수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at's that? Hawaiian noises. He's banging on the bongos like a chimpanzee. Oh, that ain't working. That's the way you do it. Get your money.